1세대 주먹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정치 깡패들의 등장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항상 새로운 주먹들과 조직들이 나타난다. 종로의 주먹 벽돌이 만든 벽돌패는 김두한의 수하로 들어간 직후 1935년 속칭 영등포 반란 사건 때 영등포로 돌격하여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후 그곳에 눌러앉게 된다. 그 후 청년단 시절에는 영등포 지부 소속으로 활동한 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년 김동진과 부하들에게 제압당하기 전까지 영등포 터줏대감 노릇을 하였다. 김동진 패는 두말할 필요 없이 1세대 주먹 거의 최고의 정예부대 중 하나였다. 이런 말이 있다. 압도적인 숫자와 체계성까지 갖춘 대형 기업을 방불케 하는 개보도의 조직은 김두한의 조직이 최고였고 전국에 몇만 명의 김두한의 부하들이 있었다고 한다. 소수의 극대화된 정예부대만 놓고 이야기할 때 김동진 부대, 유지광, 화랑동지회, 홍영철, 소공동파가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한다. 애초부터 김동진이 영등포 오야붕 출신이라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김동진은 영등포와는 관계가 없다. 한국전쟁 이후 명륜동에서 주먹 좀 쓰는 놈들을 다 때려잡고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김동진이었다. 운이었는지 거기가 애초에 강한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동네에 한 명이 나오기도 힘든 막강한 주먹이 쏟아져 나왔다. 야무지고 빵빵한 주먹들이 대거 영입되었다. 양재희, 전박이를 비롯해 백호, 준배, 상일이 같은 슈퍼스타 주먹들이 질비하였고 추후 가세한 독종 뱀대가리 손까지 이야말로 최고의 별동대였다. 밑으로 휘하 동생들이 약 30명이 포진하였다고 전해지며 이 30명을 따르는 지역 후배들과 명성을 듣고 모인 후배들이 질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주먹들은 권총으로 무장했다. 김동진은 한국전쟁 국군소위 출신답게 리더로서 자질과 총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고 한다. 언젠가 터질 것 같고 막강했던 김동진은 새가 커지는 건 시간 문제였고 주변에서는 김동진의 세력이 크는 걸 크게 경계했다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김동진이 모든 수하들을 이끌고 이정재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 일은 그 당시 큰 이슈였다. 김두한, 이화룡, 신영균 등은 호시탐탐 김동진의 세력을 끌어오거나 경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김동진이 이정재에게 흡수되자 어떻게 저 정도 주먹과 세력을 가진 김동진이 이정재 밑으로 들어가지 하면서 크게 의아해했을 정도였다. 의도가 어찌되었건 일단 김동진은 이정재 밑으로 들어가서 친위 부대를 맡았다. 동대문 주위의 군소 조직들을 무력으로 통일하거나 김동진과 그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통합하는데 크게 활약하였다. 특히 뱀대가리와 전박이는 지역에서 명성이 있어 내가 항복하는데 니들이 버틸 수 있어? 라며 협박 아닌 협박으로 제압해버렸다. 이렇게 김동진의 세력들이 커지고 명성을 얻자 가장 경계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김두한, 이화룡, 김관철이 아닌 이정재의 동대문 내부에서였다. 이마수는 물론 이석재는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이정재에게 김동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던 유지광은 대놓고 김동진을 무시하거나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동진은 큰 활약에 비해서 이천 출신이 아니라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실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동진은 자신을 믿고 따라온 수하들 때문에 항상 돈이 필요하였고 부족하였다. 이정재는 김동진에게 약속한 충분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동대문을 기반으로 본인이 정계 진출을 위해 많은 돈으로 표밭을 닦은 후 정계에 진출하려 했기 때문에 이정재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 건 물론 이정재, 다음 이석재, 조열승, 이마수 등의 돈이 가고 나면 김동진은 일부만 받았다. 그 당시에도 김동진은 반대 세력이나 가장 강한 주먹들이 반항하면 가서 실질적으로 제압하고 있었다. 김동진도 뛰어난 주먹이었지만 단련된 김동진, 직속 부하 여럿이 무장하고 나타나면 어떤 문제건 손쉽게 해결되었다. 그만큼 하는 일에 비해 김동진은 대우를 못 받고 있었다. 김관철과의 관계로 건중친목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겨우 자신과 수하들에게 체면 유지를 할 수 있었으나 김관철이 홍영철에게 쫓겨나고 홍영철은 위에 김두한과 같은 강한 1세대에게는 호의적이었지만 김동진에게 호의적이지 못하였고 김동진은 이익금이 급격히 떨어지고 세금 걷기도 힘들어지자 돈이 필요한 김동진은 이정재의 지시로 영등포를 급습한다. 영등포 벽돌패 두목 벽돌을 잡으면 김동진 딴에는 영등포를 먹게 될 것이고 거기에 자기 부하들을 배치해 그곳의 유흥가, 시장, 공장에서 나오는 이익금들을 최대한 자기 쪽으로 빼돌리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동진과 주력부대 10명이 무장하여
영등포에 들이닥쳤고 나머지 한 부대를 술집으로 보내고 김동진은 시장으로 기습한다. 영등포 주먹패들은 세상 모르고 술 마시고 있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죽기 직전까지 맞고 시체 직전이 된 채로 끌려 나온다. 시장과 술집을 장악하고 영등포 벽돌패 두목 벽돌을 잡으러 간다. 벽돌은 총을 쏘며 반항했지만 김동진의 부하들은 김동진에 의해 총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벽돌까지 잡아내서 벽돌패를 역사 속에서 끝낸다. 하지만 온갖 위험한 일은 다 했지만 결국 동대문 조직 내에서 찬밥이었고 비이천 출신의 한계를 느끼고 김동진은 기존의 자기 세력과 시라소니의 켈로 부대 인원까지 모았고 김동진은 이정재를 잡아 협박까지 하고 동대문을 먹으려고 하였다. 이런 걸로 보면 김동진은 주먹 자체로 보면 상당히 뛰어났고 시라소니보다 주먹은 약했지만 시라소니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싸우는 깡다구와 어릴 때부터 단련된 싸움 실력으로 오야분급 실력이었지만 시대가 실제 주먹보다 정치 깡패나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상황의 조직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다. 나름 두각을 나타내었지만 크게 조직을 가지기엔 이미 기존의 강자들과 권력들이 다 잡고 있어서 힘들었다. 결국 이석재의 총에 맞고 그의 주먹 역사는 끝나게 된다. 195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정재는 이기붕의 사태 종용에 불복하고 이천에 출마하려고 고집 부리다가 막판에 불출마하고 권력에 밑보여 북악산 기슭에서 칩거에 들어간다. 그러자 영리한 2인자였던 이마수는 동대문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사실상 전국 주먹계 1인자로 등극한다. 바야흐로 이마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당시 동대문의 라이벌 명동파는 58년 충청로 도끼부대 사건을 계기로 극심한 검거령이 내려 거의 조직이 무너졌다. 이마수는 어린 시절부터 서울 미나도 극장 주변에서 소매치기를 전전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광복 후 김두한의 전폭적인 후원과 이정재의 협조 아래 적산가옥으로 미나도 평화극장을 인수받았으며 화려한 인생 역전을 시작한다. 이미 그 전에 이정재 등과 칠형제 결의를 맺을 때 서열 3위로 등극하였으며 평화극장 인수를 계기로 점차 영화계의 대부로 급부상하여 훗날 연예계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게 된다. 이마수는 이승만의 경호 책임자인 젊은 권력자 곽영주의 비호 아래 국내 최초의 외국 합작 영화인 천지유정 1957을 홍콩과 합작해서 만들어냈으며 또 길 잃은 사람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등의 영화 15편을 제작하는 등 영화 발전에 공을 세우기도 했다. 58년 이정재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이기붕에게 채이자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회장 자리를 이어받고 유도 5단의 신도환이 이끌던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책임자가 되었으며 돌격대장 유지광의 별동대를 이정재에게 넘겨받아 공공연한 정치 테러를 지시하였다. 이마수의 종로구단 산하 반공청년단 동대문 특별단부 책임자를 유지광이 맡았다. 이마수가 종로구단 책임자가 된 것은 정치권에서 훗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이다. 실제로 자유당은 이정재 대신 훨씬 더 고분고분한 이마수를 키우려고 했다. 이마수는 50년 당시 권력기관인 시안국 특정과에 소환되었다가 오히려 책상치고 호통치고 나올 정도로 권력이 셌다. 이마수는 자신이 주최한 반공대회에서 몰래 도청하다가 걸린 치안국 특정과 형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강펀치를 몇 번 날려서 기절시켰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호리호리한 이마수가 주먹을 날리자 덩치 큰 형사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것을 보고 놀란다. 미도나 극장 시절의 주먹 실력이 살아있었다. 30살에 평화극장을 인수하면서 일정 정도 자기 조직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 시절 싸움을 못했으면 비록 나이를 속였지만 이마수가 이정재 등과 칠형제 결의를 맺을 때 그 쟁쟁한 동대문 일대의 주먹 실력자들 사이에 3인자가 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동대문 주먹사단의 중간보스 출신 낙화유수 김태련도 이마수는 싸움꾼이다 라고 평가한다. 비서 차민섭의 증언에 의하면 글자를 모르고 의외로 마음이 여리며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을 펑펑 쏟곤 했다고 한다.